안녕하세요. 똑똑한 셀러들의 선택 패스트셀러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2023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년을 한번 쭉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는 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유심히 봐줘야 합니다.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번 정책은 바뀌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가야지 거기서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겠죠. 늘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걸 따라가야만 하는 건 우리의 숙명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23년 올해는 어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쭉 리캡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신사임당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참여도 하셨고요. TV 광고를 보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를 노출하는 게 확실히 많아졌다는 게 느껴지죠. 올해 도착 보장도 많이 활성화됐고 라이브 커머스도 엄청 많이 활성화된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시총 규모로 봐도 탑10 안에 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도 스마트 스토어, 즉 쇼핑이라는 거는 네이버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한 축을 담당한다고 봐도 이제는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알겠지만 플랫폼 수수료라는 거죠.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일정 부분만큼 띄어서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많게는 30%, 40%까지 떼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작게는 6%, 5% 이렇게 떼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아주 후발주자에 가깝죠. 예전부터 쿠팡을 필두로 한 소셜 커머스들이 있었고 이마트, 롯데온 등 국내 강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들어온 플레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후발주자의 네이버는 사실 첫 번째 수수료 모델을 많이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6%라는 아주 작은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또 초기 사용자들한테는 이마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들어온 네이버는 초기에 큰 매기 역할을 했죠. 시장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을 흔들었어요. 네이버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마저 적게 받고 가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되고 판매자들도 쑥쑥쑥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커머스의 중요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큰 자산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페이먼트 사업을 직접 하고 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를 활용해서 다른 수익 구조를 조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성장할 때까지 조금 버텨줄 수 있는 자원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PB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플랫폼이 직접 만든 상품 팔면서 수수료까지 챙겨가고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많은 플레이어들이 잘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브랜드의 지지도가 크게 높지 않은 상품들 위주로 PB 상품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손소독제 혹은 핸드로션, 물티슈 이런 일상 제품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쿠팡도 그렇고 대다수의 플랫폼들은 이런 PB 상품으로 중요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아직도 여기까지는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걸 과감히 포기하면서 네이버는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시고 구매도 실제 일어나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두 개를 과감히 포기하고 들어온 네이버는 대신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아주 집중을 하죠. 이 모델 역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아주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 잘하고 있지는 않죠. 바로 뭐냐면 광고 모델입니다. 상품들을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슬롯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광고를 노출해주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는 모델이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잘했던 이커머스 플랫폼은 어디냐? 바로 G마켓과 옥션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커머스 플랫폼은
사실 흑자를 내기 아주 좋은 구조는 아니었죠. 여태까지는 시장이 엄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을 쌓아오고 많은 사용자들을 잡아두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나마 가장 흑자를 냈던 곳들은 G마켓, 옥션들이 예전에 흑자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들이 흑자를 내는 방법은 아주 잘 돌아가는 광고 노출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광고 영역은 네이버가 기존에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만큼 기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도 강점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영역 하나만큼은 네이버가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뿐 아니라 네이버 전체에 광고할 수 있는 슬롯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더 많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네이버는 사실 광고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로도 실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하나 네이버가 좀 거슬려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네이버가 보기에는 나쁜 광고 회사들을 좀 거슬려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 많은 메일 받으셨겠지만 무한타, 과하게 노출을 시켜주는 것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써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위로 올라가서 특별히 더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광고 회사들의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네이버에 광고 비용을 내시는 분들이 그런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광고비 전체를 네이버가 다 먹고 싶은데 일부 광고비를 외부의 다른 회사들한테 뺏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영역의 개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이 광고 영역에서 네이버는 큰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봇을 통해서 상품의 노출을 무리하게 올려서 인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금씩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했던 올해 첫 번째 행동은 봇을 통해서 네이버 스토어에 방문자가 과하게 많아진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쳐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알고리즘과 기술들, AI 기술들을 통해서 특정하게 봇을 통해서 방문이 많아졌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상품들을 쳐내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런 상품들을 스크에서 아예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상품 자체를 스토어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단계들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2번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아예 스토어를 폐점 조치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 같은 조그만 1인 사업자뿐이 아니라 중소업체, 거대한 업체들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되고 있고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문자 수만 급격히 늘고 구매가 아예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랭킹 점수가 높아지지 않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타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가 내 스토어에 유입이 된다고 해도 실제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기 상품은 나쁘구나 해서 오히려 노출이 좀 더 덜 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죠. 그런 업체들을 써서 봇을 써서 방문자를 막 늘리는 경우에는 상품을 아예 제거하고 폐점 조치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었으나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품은 랭킹을 올려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죠. 그만큼 네이버는 사실 광고 상품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 우리 이메일에 그런 메일 많이 옵니다. 무한타,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새로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방법으로 노출을 시켜드립니다. 이런 메일 자주 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노력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씩 틈새를 찾아서 한 번 더 노출해 보려고 하고 그런 걸로 상품을 만들려고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차하다가는 이제는 경고를 당하고 폐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네이버가 방법을 바꿔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이런 걸 매번 따라가지 않는 게 우리가 상품을 잘 못 팔게 되는 일인 거죠. 자, 올해는 네이버가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상황들 당연히 아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테지만 모르시던 분들은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변화는 항상 당연합니다. 그거를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가 우리의 능력인 거죠. 자, 이런 다양한 정보들 저희 패스트셀러 단톡방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또 새로운 정보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셀러들의 파트너, 똑똑한 셀러들의 선택, 패스트셀러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